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비트코인 하락 흐름의 배경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같이 정리해 보려 해요. 지금 시장 분위기 좀 심상치 않죠? 하지만 단기적인 하락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건 아직 사이클의 끝이 아니라는 꽤 많은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먼저 최근 하락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CPI 발표를 앞둔 차익 실현이에요. 기관들 입장에선 불확실성을 앞두고 수익을 실현하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이번 CPI 예상치는 이미 시장에 반영된 수준이라 발표 결과가 부합하거나 더 좋게 나오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도 기대할 수 있어요. 게다가 트럼프가 다시 파월을 압박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 요구가 정치적으로도 강해지고 있고 이런 정치적 압력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시장에선 벌써부터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 전환되는 흐름을 포착하고 있어요. 이번 하락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ETF 쪽 데이터예요. 비트코인보다는 오히려 이더리움에 더 많은 유입이 있었어요. 블랙록 ETF가 가장 수익성 높은 상품으로 자리 잡았고 여기에 미국의 금융당국이 공동 가상자산 수탁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하면서 이 시장이 이제는 정말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세일러는 이번에도 비트코인 4,000개를 추가 매수했죠. 그가 이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최대 주주가 된 벤가드까지 이 시장에 깊이 들어왔다는 점은 기관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전통 금융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JP모건, 스탠다드 차타드, 그리고 국내 증권사들까지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고 있고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점점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2025년 시장의 키워드로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가 언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미국과 글로벌 거래소들이 나이키, 맥도날드, 스타벅스 같은 주식을 토큰화해서 거래하고 있고 그 흐름이 빠르게 확산 중이에요. 캐나다에서는 XRP 현물 ETF가 한 달 만에 5천만 달러를 넘겼고 미국에서도 하반기 주요 알트코인 ETF 승인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은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114K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고 온체인 데이터도 축적 주소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기관들이 매입한 롱 물량이 정리되고 숏이 다시 쌓이면서 115K 근처에서 단기 모멘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들이 슬슬 꿈틀대기 시작했죠. 이더리움을 포함한 주요 알트들이 넥라인 돌파 이후 강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아직 시장 과열은 아니에요. 사이클 최종 고점에서 보이던 익스트림 오실레이터 과열 시그널도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결국 이번 하락은 사이클의 끝이 아니라 사이클 속 조정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단기 흐름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하반기 사이클 피날레를 준비하는 전략적인 시선이에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더 깊은 분석이나 최신 시황은 댓글에 있는 크립토 시황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고팍스가 글로벌 거래소 블록핀화 시스템 연동을 완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 소식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단순히 거래소끼리 손잡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 암호화폐를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송금 한도 제한이 해제됐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100만 원 이상 송금이 어려웠던 분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 연동을 통해 이 제한이 풀리면서 글로벌 자산 이동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고팍스가 연동한 이 블록핀이라는 거래소, 그냥 아무 거래소가 아니라 코드 트래블룰 얼라이언스의 정식 회원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안성과 규제 준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사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더 탄탄해졌다는 얘기죠. 특히 이 연동을 통해 고팍스는 기존보다 훨씬 글로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어요. 국내 사용자들은 이제 훨씬 다양한 코인, 다양한 거래상을 접할 수 있게 되고 해외 사용자들도 고팍스를 통해 국내 원화 기반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연동을 넘어서
고팍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 편의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진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이번 연동을 통해 지갑 연결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실제 계정 간 직접 송금 및 수신도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한 건지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래 중간에 복잡한 절차들이 줄어들면서 입출금 속도나 정확도도 높아진 거죠. 결국 이번 연동은 사용자를 위한 진짜 실용적인 변화예요. 보안은 기본이고 사용 편의성까지 고려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글로벌 협력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기반 인프라의 진화라고 봐야 해요. 앞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추가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이 변화만으로도 사용자들 입장에선 체감되는 변화가 꽤 클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고팍스를 쓰고 있다면 지금부터 글로벌 자산 이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꼭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많은 글로벌 거래소와의 연동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구조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암호화폐 생태계는 훨씬 더 열리고 편리하고 안전해질 거예요. 자, 오늘 소식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다른 이슈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블록핀 쪽 서비스나 코드 연합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